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하다면 우주는 얼마나 좁아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실시간으로 마주치는 눈빛, 우리는 단 연전 1초의 끊김에도 답답함을 느끼며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곤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화성에 있는 연인에게 아주 짧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당신의 목소리가 전파에 실려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화성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 해도 당신의 인사는 3분 늦게 도착합니다. 연인이 그 목소리를 듣고 보고 싶어 라고 대답하면 그 대답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또 3분이 걸립니다. 고작 안부 한마디를 주고받는데 6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만약 화성이 지구와 멀어지는 궤도에 있다면요. 대답 한 번 듣는데 40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시차를 둔 기록의 전달일 뿐이죠. 실시간의 유대감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넓은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속도의 한계를 걸어 잠근 거대한 독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감옥의 창살 속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신이자 절대 원칙인 광속.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이 속도는 우주에서 그 무엇도 넘을 수 없는 철벽 같은 한계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한계선이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빛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초강속 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마주할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세운 물리적 장벽을 허물고 광대한 우주를 단 한 뼘의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끌어당겨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니까요. 하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빛을 올려놓는 순간 빛은 개미보다도 느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먼저 광속의 저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죠. 인류가 현재 탐사하고 있는 태양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8분 동안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8분 동안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정보가 빛에 묶여 있다는 건 우리가 언제나 과거의 잔상만을 쫓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시간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은 지독하게 느린 지연시간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순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앞에 놓여 있고 탐사선의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지 못해 지구의 통제실에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피할까요? 이 질문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20분. 관제사가 화면을 보고 왼쪽으로 가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1초. 그리고 그 명령이 다시 화성에 도착하는데 20분. 총 40분이 걸립니다. 그 40분 사이 탐사선은 이미 바위에 부딪혀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거리감이 주는 공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파라는 이름의 느린 배달부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소식을 전해주길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신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라는 족쇄를 풀고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 자체를 0으로 만든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는 기묘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두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며 질색했습니다. 자신의 상대성 이론, 즉 정보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대전제를 뿌리째 흔드는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기 똑같은 모양의 마법 주사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에 두고 다른 하나는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숫자 6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찰나의 순간 안드로메다에 있는 주사위도 동시에 6을 보여줍니다.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를 무시하고 두 주사위는 마치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법 같은 주사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와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한 통신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 빛의 속도로 가도 인류 문명이 몇 번은 명멸할 긴 시간이 단 0초로 압축되는 것이죠. 이 기술이 실현되는 날 우주는 더 이상 광대하고 두려운 공간이 아닐 겁니다. 마치 집 앞 골목길처럼 좁고 친숙한 공간으로 변모하겠죠. 하지만 이 혁명이 시작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아인슈타인이 세운 견고한 물리 법칙의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지 않냐고,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을 일상으로 바꿔온 과정이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손바닥만 한 기기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스마트폰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초광속 통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는 양자 상태의 정보를 전송하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성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이 기묘한 현상이 미래의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핵심 벽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보가 빛보다 빨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혹은 시간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초광속 통신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인과율을 파괴하는 재앙의 서막일까요? 이제 더 깊은 공포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인과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상식이 빛보다 빠른 통신을 만나는 순간 공포 영화처럼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곧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것과 같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통신이 빠른 거랑 과거로 가는 게 무슨 상관이지 싶으시겠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세계에서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관찰자마다 다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구에서 광속의 90%로 멀어져가는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친구가 초광속 통신기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생일 축하해. 빛보다 수만 배 빠른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우주선에 즉각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은 메시지를 받은 셈이 됩니다. 즉,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내게 전화를 걸기도 전에 내 폰이 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사람이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비디오 테이프가 거꾸로 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초광속 통신이 일상화된다면 인류는 현재라는 좁은 틀에 갇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과거로 보낸 메시지가 과거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할아버지 역설의 통신 버전입니다. 이 모순의 굴레 속에서 우주의 논리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초광속 통신이 가능해진 우주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 비빔밥처럼 우주는 거대한 인과율의 카오스에 빠지게 될 겁니다.
타키온 반전화기 사고 실험입니다. 사령관은 공격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명령에 반응한 함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보고, 우주의 인과관계는 갈기갈기 찢겨 나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우주 네트워크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된다는 것은 차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새로울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는 은하적 권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수십 분의 기다림, 그 애타는 시차야말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우주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을 실시간으로 보는 시대가 와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깊은 심연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상상력에 기분 좋은 자극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거대한 상상의 우주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